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버티기를 잘했네. 테슬라 매수 의견 언제 늘었지? 서학개미가 많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들에 대한 월가의 긍정적 의견이 이번 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고점 대비 40% 가까이 주가가 주저앉았던 테슬라는 최근 들어 매수 투자 의견이 증가 추세다. 고공행진했던 지난해에 비해 부진했던 주가가 다시 반등 모멘텀을 만들지 주목된다. 테슬라 주가는 이번 주 700달러대를 되찾았다. 지난달 초 500달러대까지 급락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1월 26일 역대 고점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나 이달 들어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반등세는 오는 26일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주가 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실적이었는데 이를 만회할 계기가 곧 만들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되짚어보면 테슬라 주가 하락의 방아쇠가 된 건 1월 27일 나온 지난해 4분기 실적이었다. 테슬라 주가의 역대 고점이 실적 발표 전날이었다는 게 이를 보여준다. 당시 공개된 주당 순이익은 80%로 1달러 이상을 내다봤던 월가 전망을 밑돌았다. 이는 테슬라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오래된 의문을 키웠다. 여기에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전반의 조정 국면이 겹쳤다. 반전 계기는 이달 나왔다. 지난 2일 발표된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다. 시장 전망 16만 8천 대를 크게 웃도는 동시에 지금까지 발표한 분기 인도 대수 중 최대다. 반도체 등 핵심 부품 부족, 기상이변, 공장 화재까지 일부러 악재를 쏟아부은 것처럼 사건이 많은 기간이었지만 생산 판매량이 기대를 넘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안도했다. 게다가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수요가 좋았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확산됐다. 1분기 인도 실적이 나온 뒤 월가 애널리스트 상당수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댄 레비 크레디트 스위스 애널리스트는 인도 실적을 근거로 1분기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을 85센트로 월가 평균보다 높게 잡았고 목표 주가는 800달러로 제시했다. 테슬라의 호의적인 월가 대표 애널리스트인 웨드부시의 데니얼 이브스는 1분기 인도 실적을 패러다임 체인저라고까지 평가했다. 그 역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목표 주가를 9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였다. 투자 전문지 베런스에 따르면 테슬라를 커버하는 월가 애널리스트 중 현재 40%가 테슬라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S&P 500 상장사 평균 매수 의견 비중 55%에는 못 미치지만 테슬라 기업 가치가 월가의 대표적 논쟁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비중이 아니라고 베런스는 평가했다. 1년 전 테슬라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내놓은 애널리스트는 25%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나온 또 다른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금융서비스사 캐너코드의 조나단 도시아이모 애널리스트가 지난 12일 내놓은 평가다. 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419달러에서 1071달러로 한 번에 무려 2.5배 이상 높였다. 이 투자 의견은 같은 날 테슬라 주가가 지수보다 큰 폭으로 오르는 데 일조했다. 무엇보다 도시아이모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다른 측면에 방점을 뒀다는 게 시장의 이목을 모았다. 우선 그는 테슬라가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과 유사하다고 봤다. 애플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하드웨어를 팔면서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등을 구독 기반으로 판다. 테슬라 역시 전기차, 태양광 설비, 배터리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를 파는 동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플랫폼 기업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 스토리지 부문이 테슬라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거라 봤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로보택시 서비스 등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잠재력에 주목하지만 에너지 스토리지 부문은 당장 향후 수년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될 거란 전망이다. 그는 테슬라가 2025년까지 80억 달러의 매출을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추산했다. 테슬라는 전기차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6년 태양광 에너지 업체 솔라시티를 인수하면서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에도 수년간 투자해왔다. 가정용 배터리 사업 외에 메가팩 배터리 시스템 등 대규모 에너지 스토리지 프로젝트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애플이 캘리포니아주에 짓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가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세의 변화는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CNN에 따르면 12개월 목표 주가를 제시한 32명의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최저 67달러부터 최고 1200달러까지 있다. 중간값은 755.5달러다. 또한 투자 의견을 낸 36명 중에는 매수 13명, 비중 확대 1명이 있지만 매도 6명, 비중 축소 3명도 있다. 보유 의견은 13명이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유력 후보 마그나, LG모터 인버터슨 이빔 출시, 전장화 선도 포부.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LG전자와의 첫 합작 성과물로 이빔을 선보인다. 이빔은 기존 차량의 기능과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과 통합하는 기술이다. LG전자의 모터, 인버터를 장착해 이빔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며 전기 하이브리드차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다. 세리프 머락비 마그나 수석 부사장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기 모터와 인버터, 전기 구동 시스템 시장은 2030년까지 상당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LG와의 합작사는 이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작사가 내놓을 신제품은 LG의 모터, 인버터가 장착된 이빔이라며 모터와 인버터 모양, 크기는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목할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빔은 별도의 샤시 브레이크 시스템 없이 기존 차량의 아키텍처와 결합할 수 있어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도입해 신차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경상용 차부터 픽업 트럭까지 적용 가능하다. 마그나는 LG전자의 모터 인버터 기술력을 활용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이빔을 출시할 예정이다. 마그나는 LG전자와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오는 7월 출범한다. 마그나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 LG전자에서 최고 경영자를 선임한다. 머락비 부사장은 마그나의 전동 파워트레인 시스템 생산에 대한 강점과 LG의 전동 모터, 인버터용 부품 개발의 전문성이 맞물려 파워트레인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그나는 글로벌 회사들과의 파트너링과 함께 전장화 제품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변속기, 마일드 하이브리드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을 바탕으로 전장화 시장에서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머락비 부사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차량의 절반 이상이 파워트레인을 전장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2025년 파워트레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전장화 제품에서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시장도 넘보고 있다. 머락비 부사장은 차량 플랫폼에 웨이모 드라이버를 통합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자율주행 레벨 4, 5 시장에 필요한 기술, 규제 접근 방식, 사업 모델 등은 아직 불분명하나 시장이 준비될 때 성공적인 포지션에 올라가고자 전략적 효율적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웨이모와 피스커 등과의 협업에서 유추할 수 있듯 적절한 기회가 된다면 신규 EV 파트너와 장기적 협업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파트너십 확대의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거론된 애플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밝힐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도 마그나는 수십 년간 수많은 모델에 대한 엔지니어링 지원, 완성차 계약 생산 등을 해오며 전문 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마그나는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유력 파트너사 지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애플과 곧 초기 양산을 위한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샤오펑, 자율주행 기술 적용된 전기차 P5 세단의 특징은? 중국의 샤오펑이 자사의 세 번째 공식 생산 모델인 P5 세단을 출시하고 올해 4분기 본격적인 보급을 선언했다. 샤오펑은 이번 전기차 세단 P5는 라이다 기술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양산 스마트 전기자동차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버전과 로컬 버전으로 나누어 보급할 예정일 정도로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5의 글로벌 버전은 노르웨이와 유럽연합 시장을 타겟으로 설정했다. 이 차의 키포인트는 무엇보다 라이다 센서를 지붕이 아닌 전면에 설치하고 공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지붕에 라이다 센서를 붙이는 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보기에도 더 납득이 가는 모습이다. 참고로 샤오펑 P5의 라이다 장치는 중국 드론 업체지 출신 스타트업 기업인 라이복스에서 공급한다.
샤오펑 P5의 외관은 무엇보다 세련되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전면은 얼핏 보면 기아 EV6처럼 보이지만 X자형 라이트 스트립으로 차폭을 강조할 뿐 아니라 샤오펑의 로고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준다. 리어뷰도 화려하다. 패스백 차체 디자인의 특징으로 P7보다 눈에 더 잘 띄게 만들었다. 한편 옆으로 내려가는 P5 스포트백 디자인 덕분에 오히려 더 큰 차급인 P7보다 존재감은 더 확실히 키운 듯하다. 샤오펑 P5의 크기는 길이 4808mm, 폭 1840mm, 높이 1530mm, 휠베이스 2768mm로 소형 세단 차급이다. 하지만 내연기관이 아니므로 엔진을 통한 실내 공간의 소모가 적어 공간 효율성은 상당한 수준이다. 인테리어는 미래차 기준으로 이학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의 드라이빙 모드를 흉내낸 영화 모드, 수면 모드 등이 탑재하고 있어 일상에서 자율주행으로 생긴 여유를 한껏 누릴 수 있다. 샤오펑 P5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X파일럿으로 버전은 3.5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기반의 자율주행 기능이다. X파일럿 3.5는 32개의 인식 센서와 1개의 고정 및 위치 확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TSMC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TSMC, 패러다임 변화 최대 수혜주.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 대만의 TSMC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 파운드리 산업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가운데 패러다임 변화 속 선두업체로서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TSMC의 1분기 매출액은 129억 2천만 달러, 영업이익 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4%, 26% 각각 증가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인 매출 128억 달러, 영업이익 53억 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스마트폰 45%, HPC 35%, IoT 9%, 자동차 4% 등을 기록했다. 부문별 매출액 성장률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분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HPC는 14% 증가했고 IoT와 자동차는 각각 10%, 31% 늘었다. TSMC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2분기 중에는 공급 부족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원식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 우호적인 환율 환경과 제품 믹스 악화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가격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41.5%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다며 생산 라인 전환 효과로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31% 증가하며 성장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TSMC의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29억에서 132억 달러, 영업이익 49억 7천만에서 53억 5천만 달러로 제시됐다. 스마트폰 수요 비수기 영향이 있겠지만 HPC 수요 증가가 대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양산 중인 M5 공정 수요는 5G와 HP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으로 인해 강세가 지속될 것이며 올해 총 300억 달러를 포함해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TSMC는 밝혔다. 이 중 80%는 선단 공정, 10%는 패키징, 10%는 스페셜티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를 240억에서 28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재차 상향 조정했다며 1분기가 전통적 비수기임에도 5에서 7나노미터 선단 공정의 매출 비중이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TSMC는 캐펙스 상향 조정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칩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단 공정 내 삼성전자와의 기술 경쟁이 진행 중이나 경쟁사 대비 좀 더 빠르고 공격적인 투자 의사결정은 선두업체로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지난 3월 자체적인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다. M1 칩의 5G 모뎀 칩, 차세대 무선 기술 등을 독자적인 설계 기술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자체 AP 및 CPU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반도체 시장 내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향후 IDM으로 대표되는 X86 시대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겠지만 파운드리 업체들은 팹리스 업체들과의 협업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패러다임 변화 속 TSMC는 파운드리 시장 내 선두업체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유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300억 달러를 포함해 3년간 1000억 달러의 투자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수요 전망치에 기반하고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서플라이 체인 중 리노공업, 테크인, 원익 QNC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서버용 CPU 진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동맹 더 굳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시장에 진출한다. 새로운 반도체 출시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동맹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2023년까지 엔비디아 최초의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가 어느 기업에서 만들어질지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엔비디아는 자체 생산 공장을 두지 않는 팹리스 회사이다. 반도체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외부 파운드리 기업과 협력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엔비디아의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일감 수주와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꼽힌다. 이미 엔비디아와 탄탄한 거래 관계를 쌓아놓은 데다 충분한 기술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출시한 8나노급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RTX 3000 시리즈는 삼성전자를 통해 생산된다. 최근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반도체 일감을 추가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매출 가운데 10% 이상이 엔비디아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반도체 성능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현재 IBM으로부터 국자외선 공정 기반의 7나노급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파워10을 수주해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이전 세대 파워다인과 비교해 같은 전력을 소모했을 때 3배의 컴퓨팅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그레이스는 이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그레이스로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만들 경우 기존 최고 성능의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10배에 이르는 연산 속도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스의 연산부 구조, 반도체 회로 선폭을 비롯한 구체적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레이스 개발에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의 설계 자산이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며 그레이스를 생산하는 데는 고난도의 반도체 기술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IT 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그레이스는 ARM의 서버용 플랫폼 제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제우스 코어 기반 반도체는 7나노급 또는 5나노급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도체는 회로폭이 미세해질수록 전력 효율 등 성능이 개선된다. 현재 세계에서 7나노급 이하 반도체 미세 공정을 제공하는 파운드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뿐이다. 다만 TSMC는 삼성전자와 달리 최근 엔비디아 대신 애플, AMD 등에 점점 더 많은 생산 능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조사업체 디인포메이션 네트워크에 따르면 TSMC 매출 가운데 엔비디아 비중은 2019년 7.6%에서 2021년 5.8%로 줄어드는 반면 엔비디아 경쟁사 AMD의 비중은 4.0%에서 9.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엔비디아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를 내놓기 위해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삼성전자 쪽에서도 파운드리 사업 규모를 키우는데 엔비디아와 협력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2위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와 비교해 시장 점유율 격차가 크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TSMC는 파운드리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점유율 20%를 넘지 못했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기업은 2022년 비슷한 시기에 3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됐다. 다만 점점 더 심화하는 반도체 미세 공정에 걸맞은 설계 능력을 지닌 팹리스는 그리 많지 않다.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의 고성능 반도체 일감 수주 여부가 향후 파운드리 업계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트렌드포스는 엔비디아가 2020년 매출 154억 1200만 달러를 거두어 세계 팹리스 매출 순위에서 3위에 올랐다고 집계했다. 엔비디아는 2019년 대비 매출 증가율 52.2%를 보여
상위 10개 팹리스 가운데 실적 증가폭이 가장 컸다.